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예, 이제 수시 앞서서 이제 봤던 학교장 추천 전형이 끝나고 새로운 동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잘못 눌러서 네, 이제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는 바람에 예, 영상이 연결이 되지 않고 지금 영상이 지금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요. 그러니까 잠깐 일시 멈춤을 눌렀어야 되는데 제가 종료 버튼을 누른 바람에 네, 원래 바로 이어서 얘기해야 될 내용이었는데 예, 이제 영상이 좀 끊겨가지고 두 개 영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점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그냥 교과 면접 전형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이제 뭐 앞선 영상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간 거니까 앞선 영상에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평균 등급이 한 2.5 정도 이내는 좀 들어와야 된다. 이 부분들 머릿속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교과 면접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뭐 반영 교과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가 국영수사, 그다음에 자연이 국영수가 다 똑같은데 이제 특징 자체를 한번 보면 아무래도 이제 면접 전형이다 보니 이제 전형 방법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다 좀 써놓고 좀 갈게요.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면접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 그래서 1단계에서는 지원자의 그러니까 교과 성적으로만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성적 100%로 지원자의 몇 배수를 선발하냐면 5배수를 선발합니다. 많이 뽑죠. 그리고 이 5배수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 전형을 진행하게 되는데 2단계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5배수 안에만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교과 성적 자체는 편차가 매우 크진 않거든요. 이건 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편차가 그러니까 뭐 5배수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또는 3배수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내신 성적만 놓고 보면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내신 등급이 일반고 학생들하고 매우 큰 편차를 보여주겠죠. 그런데 최소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주 뭐 이례적으로 1등급 이상 편차가 나냐? 거의 그런 경우는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단계를 통과한 들 중에서 뭐 그 안에서 편차가 크다라고 해도 어차피 최종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편차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마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면접의 비중이 결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학교 영상들에서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있다 보니 면접 30%라고 한다면 면접 30%가 엄청 큰 비중은 아니다. 그냥 기본값 정도는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이 면접 30%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염두해 두시고 네,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성적만 70%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편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편차를 면접으로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면접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또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공 지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질문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시문 면접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자기가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 관심 있는 주제들 같은 경우를 좀 찾아가지고 그 면접들을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살펴봤던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교과 전형에 면접 있는 학교들이 사실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고 뭐 경기도 쪽으로 이제 좀 나오면 교과 전형에 면접을 끼고 있는 학교들이 제법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조차도 기본적으로 면접 자체가 이제 그 전공과 관련된 제시문 면접의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명지대도 일단 그런 형태다, 비슷한 형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면접으로 조금 이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입결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지금 국문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국문 평균점 자체가 지금 2.70인데 앞서 이제 봤었던 우리 국문이나 이런 대부분의 학과들이 2.5등급 이내 쪽에 들어왔었는데 여기 2.7등급입니다. 그럼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냐?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전 연도에 2.75였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영문 같은 경우도 지금 2.7 나왔습니다. 이전 연도 영문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형성되긴 했었어요. 2.35였는데 그때보다는 일단 영문은 좀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미술사, 그 다음에 역사학 전공.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사학과 미술사학과로 분할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두 개 학과의 평균점을 내면 한 2.3에서 한 2.4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3.13까지 일단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좀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문헌정보 같은 경우는 2.57, 이전 연도 문헌정보 같은 경우가 2.52였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다. 근데 이제 문헌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이제 그 학교장 추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학과 자체의 희소성이 높은 학과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중어 중문이 3.11, 그 다음에 일문이 2.73, 아랍 지역학이 2.97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전 연도 한번 비교해 보면 중문이 2.52, 이전 연도 평균이요. 그 다음에 일문이 2.37, 그리고 아랍 지역학 전공이 지금 당시 2.79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전 연도보다 지금 내신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앞선 결과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37이었으면 굳이 면접 안 보고, 그죠? 면접 안 보고 그냥 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했어도 되는 성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2025학년도에 2.37 정도의 성적을 가졌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뭐 굳이 이제 면접 전형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냥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교과 100%로만 이제 그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대였기 때문에 그거보단 조금 낮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교과 면접까지 끌고 온다면 당장 2024학년도처럼 2.3이나 2.5등급 이내까지 들어갈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대략 한 2.6, 2.7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비슷하게, 아니면 한 2.7에서 2.8 정도까지도 면접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점 후반대 정도를 좀 예상해 보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 전공 같은 경우가 2.57 등급. 이전 연도 행정학 같은 경우가 이제 2.49 정도 나왔었거든요. 2.49. 그러니까 뭐 비슷했다. 그래도 우리가 봤던 학교장 추천보다는 분명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정치외교학이 2.84. 한번 우리 사회계약 과학계를 한번 쭉 볼까요? 2.84. 그 다음에 경제학 전공 같은 경우, 화면 조금만 확대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평균점 중심으로만 좀 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학 전공이 지금 2.83, 국제통상이 2.98, 그 다음에 응용통계 3.02, 법학과가 2.98. 우리 앞서서 학교장 추천에서는 거의 2.3등급 이내 정도가 나와야지 합격할 수 있었던 모집 단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략 2점 후반대 정도까지도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외교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에 2.92등급,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2.51등급, 그리고 국제통상이 2.44등급, 그 다음에 응용통계학 전공 같은 경우가 3.19등급, 그 다음에 법학과가 2.98이었는데 이전 연도 2.2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2.5에서 한 2.6, 2.7 정도, 그 사이 정도에서 아마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면접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7등급에 2.6에서 한 2.7등급 정도 내외선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학부가 지금 2.09, 이전 연도 2.15였는데 디지털 미디어 학부는 이전 연도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모두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학 전공이 3.08. 이전 연도 청소년 지도학이 2.1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이 2.82, 이전 연도 2.63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떨어져서 어쨌든 2025학년도 비슷한 모집단이 이 두 개 학과는 입결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이 2.48, 그 다음에 경영정보가 지금 2.68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이전 연도 2.37, 2.50이었으니까, 네, 얼추 뭐,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네, 그렇게 큰 편차는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2.48,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2.46, 인공지능 3.12. 우리 아까 컴퓨터 계열 쪽 상당히 좀 높은 점수대로 봤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응용 소프트웨어가 이전 연도 평균이 한 2.22,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전 연도에 2.74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 나왔었고, 인공지능 전공은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점대, 이제, 뭐, 인공지능 전공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추 여기 평균점이 지금 한 2.4 정도 선, 거기서 지금 맞춰진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정도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다시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제 화학 나노학 전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화학 나노학 전공이 지금 2.70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화학 나노학 전공이 이전 연도 2.95가 평균점이었습니다. 2.95. 그 다음에 융합 에너지가 2.95, 이전 연도 3.37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점수대를 좀 더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식품 영양학이 2.73, 식품 영양학 이전 연도 2.27. 사실 굉장히 높았었죠. 2024학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대학교들,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들, 이제 입시교육 할 때 말씀드렸지만, 식품영양학은 지속적으로 지금 점수대가 좀 상승하는 학과였거든요. 생명과학 계열 쪽이어서. 근데 이제 2024학년도에 좀 높게 형성되었던 입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25학년도에 조금 입결이 좀 내려앉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생명이 2.50, 이전 연도 2.64였는데, 네, 거의 뭐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금 더 상승하긴 했지만요. 자, 그 다음에 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가 2.83, 네, 이전 연도 2.76이었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공학이 지금 2.61, 네, 이전 연도 건설환경공학 같은 경우 2.93등급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일단 좀 더 올랐다. 네, 그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환경시스템공학이 2.78, 이전 연도 2.95등급이었었습니다. 5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이 2.92, 네, 이전 연도 3.18 정도, 요 정도로 형성이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내려올까요? 화학공학이 2.47 등급. 네, 화학공학이 지금 한 2.47이었고, 이전 연도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 대략 이제 평균점 자체가, 네, 화학공학이 2.59 정도 나왔네요.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2.59 정도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가 2.62, 이전 연도 신소재는 2.78 정도, 네, 그 정도 형성됐고, 반도체 공학은 2.93, 이전 연도 2.96으로 거의 편차 없이 비슷했습니다. 전기전자 2.85, 이전 연도 분할 모집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분할 모집했을 때가 대략 평균 한 2.75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이 2.79, 이전 연도 2.49였는데, 점수대가 조금 하락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보통신공학은 2.78, 네, 이전 연도 정보통신공학 같은 경우 2.74등급이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산업경영이 2.86, 이전 연도 산업경영공학은 2.79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학이 지금 2.75, 이전 연도 2.63, 그 다음에 전통건축이 지금 2.92, 이전 연도 3.23등급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인이 2.52, 이전 연도
4,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치 2년치 결과치를 좀 써드리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좀 높은 데는 뭐 2.5등급 이내까지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5에서 한 2.7 정도 사이면 일단 면접만 좀 잘 준비한다라고 하면 2.7 정도에서도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제 지원 여부를 좀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를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볼 건데, 하나는 이제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형은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명지대학교 수시 전형엔 정말 다양한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만 해도 한 7개 정도 전형이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치들이 사실 학교에서는 입시 결과를 거의 대부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은 바로 그러니까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 아이디 블로그에도 이 자료를 좀 탑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 자료를 직접 좀 다운받아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좀 비록 영상에 담지는 못해도 이제 다른 지원 자격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한번 그 결과들을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명지 인재 면접 전형부터 살펴볼 거고요. 명지 인재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 전형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단계별 전형을 좀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명지 인재 면접형 같은 경우에 모집 방법은 우선 1단계 서류 100%로 지원자의 4배수를 모집합니다. 4배수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 1단계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학교들도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드릴 때 사실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결을 그냥 우리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단순하게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평균점이 뭐 한 3.0이라고 해서 내가 3.0 등급이라고 하면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정성평가의 영역인 만큼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 지원자 학생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의 활동, 수행평가, 요런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학생부를 이제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뭐 입시 데이터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냥 대략적인 평균점이 한 이 정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좀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전년도 거하고 좀 비교하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반영교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성적대가 교과 전형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이제 모든 교과가 다 이제 반영 교과 대상이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이걸 통계치로 환산해서, 명제 입학처가 이제 제공을 했을 때는, 일단 인문 쪽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자연 쪽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데이터를 이제, 제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다른 교과 과목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국영수사나 국영수과가 뭐 전체 내신 등급의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국영수사, 국영수가 정도만 비교해봐도 뭐 가능하겠죠. 다만 이제 뭐 제2외국어나 이런 과목에서 5등급, 6등급이 나온다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영수사, 국영수가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국문 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평균점이 지금 3.2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3.2. 최저점이 지금 3.42. 와, 편차가 사실 거의 없죠. 평균하고 지금 최저점 자체의 편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3.31이 평균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이 3.45였는데, 평균과 최저점 사이에 편차가 거의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가 지금 4.63, 이전 연도에도 4.43이었는데, 네, 어쨌든 뭐 비슷하게 형성됐습니다. 자, 근데 편차 제법 좀 발생하죠. 자, 미술사 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3.25,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분할 모집을 했었을 때, 작년 2024학년도 사학과하고 미술사학과로 분할 모집을 했었을 때, 당시 사학과가 한 2.97 정도 됐고요. 평균이 미술사학과가 한 4.2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는 어쨌든 전체 평균은 통합 모집을 했을 때 조금 더 올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헌정보가 3.74, 이전 연도 3.69. 근데 문헌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편차가 제법 좀 크게 나타났죠. 거의 2등급 가까운 편차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그렇게까지는 편차가 크진 않았던 걸로 이제 기억은 하는데, 네, 2025학년도에는 평균점과 그 다음에 최저점 사이에 편차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3.6 네, 3.69 맞죠? 네, 3.69라고 쓴 거, 네, 맞네요. 제가 혹시라도 또 잘못 오기지 했나 싶어서 봤었는데 3.69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엄계열, 중어, 중문, 일어, 일문, 아랍죠. 네, 확실히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죠. 점수대가 최저점도 좀 낮게 형성이 되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제2외국어 계열 쪽은 점수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 학생들이 일단 지원하는 경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 중어 중문이 이전 연도에 4.8, 그 다음에 중어 중문이 한 5.2 정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일문이 한 4.8, 그 다음에 아랍 지역학이 한 4.7 정도 나왔으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이 정도 편차는 사실 편차라고 보기도 좀 힘든 편차다. 그러니까 뭐 이건 편차가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입결 자체가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입결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이제 그 외국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2외국어 계열에서의 선택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이 지금 3.81 정도 나왔고요. 이전 연도에도 3.71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편차 거의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 외교가 지금 조금 많이 나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정치 외교가 한 3.6 정도 나왔는데 지금 2025학년도에 5.1 정도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최저점이 상당히 이제 좀 낮게 형성이 됐는데 당시 2024학년도 최저점 자체는 한 6.88 정도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점 자체의 편차가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실질적으로 이 5등급에서 7등급 사이에 인원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일단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좀 더 올라가겠죠. 평균치는. 네. 그 다음에 경제가 3.37, 그 다음에 국제통상 3.39, 응용통계 3.35, 법학과 3.48, 디지털 미디어학부가 3.11로 대략 3점 초반대 입결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3점 중반 정도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뭐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학종에 대한 입결은 제가 뭐 일일이 다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이례적으로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학과들은 조금 픽을 해서 좀 선택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따로 쓰지 않는다는 거는 이전 연도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학 전공이 지금 3.82, 그 다음에 아동학이 3.42 정도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네, 아동학, 청소년 지도학이 한 3.6, 그 다음에 아동학이 3.57 정도 나왔으니까 얼추 또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영학이 3.39, 이전 연도 3.06이었는데, 그때보다 경영학은 좀 더 떨어졌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정보 전공,
경영정보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3.49, 이전 연도에도 3.46으로 거의 비슷했고요. 응용소프트 3.38, 데이터 사이언스 3.58, 이전 연도에도 3.58, 3.96이었었는데, 네, 아니다. 그러니까 응용소프트웨어가 3.45, 네. 응용 소프트웨어가 3.45 정도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3.58 정도, 동일했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편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이제 새롭게 신규 모집을 했는데 3.4 정도. 네, 지금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같은 경우, 콘텐츠 디자인 같은 경우에, 네, 3.89 정도 나왔습니다. 이전 연도에도 3.96 정도 나왔으니까 얼추 비슷했다. 화학나노가 3.91, 이전 연도 3.6보다는 조금 떨어진 그런 점수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융합에너지 전공이 3.85, 2024학년도 정확하게 동일했습니다. 여기도 3.85 등급으로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영양 같은 경우가 지금 3.47, 네, 이전 연도 식품 영양은 3.64등급이었습니다. 역시 큰 편차 없었습니다. 기계 시스템 3.07, 이전 연도 2.90으로 거의 편차 없었다. 시스템 생명이요. 참. 제가 노안이었는지 이게 자꾸 칸이 어긋나 보이네요. 시스템 생명이 3.07, 네, 이전 연도 시스템 생명공학은 3.22로, 네, 역시 큰 편차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기계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가 3.6, 네, 이전 연도 3.67로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공학이 지금 4.03, 환경시스템 3.61, 네, 이전 연도에도 여기는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가 4.12, 이전 연도 4.34로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합격하는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은 연도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큰 편차 없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다른 대학교 동영상 올릴 때도 업로드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 2024와 2025 비교해 보면 거의 이렇게 큰 편차가 있다라고, 유의미한 편차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공학 전공이 지금 3.31, 이전 연도 3.43으로 비슷했고요. 신소재도 역시, 네, 이전 연도 3.85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네, 뭐 비슷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3.49, 이전 연도 3.77보다는 조금 더 끌어올렸다. 그리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가 3.53, 이전 연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 분할 모집을 했었을 때 당시 한 3.7 정도 나왔었는데, 네, 그때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전공. 자, 컴퓨터공학 전공이 3.48, 이전 연도 이제 그 컴퓨터공학 전공 평균이 3.62 등급 정도였으니까 여기도 역시 비슷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정보통신이 3.70, 그 다음에 이전 연도 3.65로 뭐 얼추 비슷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영공학이 이제 3.61, 네, 이전 연도 4.1이었는데 얘는 조금 하락폭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가 3.10, 이전 연도 3.27로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건축이 3.61, 이전 연도 3.78, 공간 디자인이 3.73, 이전 연도 이제 공간 디자인 같은 거 3.58 정도 나오면서, 예,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좀 비슷했다. 그러니까 학종의 입결은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명지 이제 서류형 전형이고요. 서류형 전형은 뭐 보시는 것처럼 서류 학생부 100%로 네,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면접이 이제 좀 없다라는 게 좀 특징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씩 입결 보면 국문이 3.23, 이전 연도 3.22였으니까 거의 편차 없었고요. 영문이 지금 3.46, 이전 연도 4.24였는데 네,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미술사 3003, 그 다음에 문헌정보가 지금 3.37, 이전 연도 문헌정보가 4.23까지 갔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점수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문, 일문, 아랍 지역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4점 후반대, 그러니까 아랍 지역만 3.3 정도 유지했고요. 나머지가 지금 전부 다 한
4등급 후반에서는 5등급 초반 정도, 예,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된 게 일반적이었는데, 뭐 실제로 이거 2024학년도에도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다 5등급이었거든요. 어문 계열은. 예, 그래서 큰 편차가 없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학이 지금 3.26이었는데 이전 연도에는 3.95등급이었습니다. 그때보다는 확실히 네, 좀 많이 올랐다. 그건 이제 좀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3.95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네. 3.95가 아니라 3.91이었네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91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 전공이 3.73, 이전 연도에도 3.73으로 동일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이 3.14, 이전 연도 3.30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 3.34, 이전 연도 3.56으로 역시 비슷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통계가 3.25, 이전 연도 3.84보다는 좀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법학과가 3.31, 네, 이전 연도 법학과 같은 경우는 3.41이었는데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일단 좀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가 2.8, 네, 이전 연도 2.84였었으니까 얼추 여기도 거의 비슷했다. 네, 그렇게 이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지도학과 아동학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 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평균이 네, 2.96 정도 나왔죠. 이전 연도에서 한 2.92로 얼추 비슷했고요. 경영정보가 지금 3.56, 이전 연도 3.18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3.12, 데이터 사이언스 3.05, 인공지능 전공이 3.39 정도였는데 이거 역시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전 연도 3.4에서 네, 평균점을 조금 더 끌어올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율전공,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62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자율전공은 있었다. 이문,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모집 인원이 총 8명이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일단 좀 많이 뽑았고, 평균점은 지금 3.51, 최저점 5.73까지 지금 좀 형성이 됐는데, 평균점만 놓고 보면 또 약간 상승하긴 했어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3.26 정도, 네, 이 정도 이제 형성됐었는데, 그때보다는 어쨌든, 이제 결과치들 좀 비교해보면,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점수대가 좀 떨어졌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해 데이터가 이렇게 뭐, 원래 이제 명대 같은 경우는 자전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모집 인원이 한 너댓 배 이상 지금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니까 네, 이 결과도 좀 한번 눈여겨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나노학 전공이 2.81, 이전 연도가 3.23이었는데 역시 점수대를 좀 끌어올렸고요. 융합에너지 3.55, 자, 이전 연도 3.98로 역시 입결이 좀 더 뛰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영양학이 3.06까지 갔네요. 그래서 식품 영양학 이전 연도에는 3.59였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이제 시스템 생명과학 전공 3.18, 시스템 생명도 역시 인기 많죠. 이전 연도 2.75였는데,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3.32, 이전 연도 3.44로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이 3.62, 이전 연도 3.73으로 역시 거의 비슷했고요. 환경 시스템이 3.48, 네, 이전 연도 3.39였으니까 역시 차이가 거의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이 3.94. 역시 이것도 전년도 3.57이었는데 그때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공은 뭐 점수가 굉장히 높네요. 2.96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고 이전 연도에 3.16이었는데 그때보다 점수대를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소재공학은 3.38, 전년도 3.30하고 거의 비슷했고요.
반도체 공학은 조금 더 올라서 3.51에서 3.31까지 지금 이제 평균점을 끌어올렸는데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3.34 이전 연도 분할을 모집을 했을 때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으로 분할 모집했을 때도 한 3.3에서 한 3.4 사이였었으니까 얼추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컴공도 비슷했습니다.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정보통신, 그 다음에 산업경영, 건축, 전통건축, 공간디자인, 자율전공 좀 이따 좀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전공을 제외한 지금 나머지 학부들도 네,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경영이 한 3.88에서 3.44 정도로 좀 뛰었다는 거, 정보통신도 한 3.7에서 3.4까지 좀 뛰었다는 거, 뭐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 얼추 그냥 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큰 차이는 별로 없었고, 자, 자율전공 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3.29 정도였으니까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서류형에서는 그래도 좀 입결 자체가 낮게 형성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점은 지금 나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문 쪽하고 지금 자연 쪽을 비교해 보면 인문 쪽이 지금 3.51, 그 다음에 자전, 그 다음에 자연 쪽이 3.29였으니까 이 부분들도 올해 이제 지원할 때 좀 적당한 참고 지점으로 좀 삼아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형은 지금 대체적으로 뭐 이거는 학생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집어서 몇 등급이어야 돼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3점 초반대 뭐 안 돼도 한 3점 중반대 정도까지는 네, 성적이 일반고 기준으로 3점 초에서 한 3.0에서 한 3.5 정도 사이면 네, 얼추 이제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면접형 전형을 지원을 해서 면접형에서 좀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 전형으로 정시 전형 입시 결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명지대학교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명지대학교 정시는 이제 조금 특이하게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가는 게 아니라 탐구는 한 과목만 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탐구 한 과목만 이제 반영한다는 거.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탐구 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당시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입결이 좀 변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전형 방법, 그러니까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모집 그 계열별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이렇게 반영 비중이 좀 다르다, 가중 비중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자질구질하게 좀 썼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공개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쓰지 않아도 여기 이렇게 공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 경영대학을 제외하면 국어 반영 비중이 그러니까 35, 그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이 25,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네, 탐구 과목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상위 한 과목만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에 대한 비중들이 좀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 같은 경우는 뭐 국어랑 수학이 각각 30%씩 들어간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네, 이 부분들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정 과목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이나 자연이나 이제 특히 뭐 자연 같은 경우에 뭐 지정 과목들이 있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그 지정 과목 자체는 따로 없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국어가 인문사회 같은 경우 35%, 그다음에 수학이 25%,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별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데 20%, 그다음에 탐구도 한 과목 들어가서 2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0% 환산한다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경영대학은 예외적으로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공학계열 같은 경우 국어 25, 그다음에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 네, 이렇게 이제 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정 과목은 없는 대신에 이제 자연공학 계열에서 과탐 선택 시에 이제 10%의 또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10%의 가산점이라면 사실
적은 가산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또 가산점 영역도 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도 있고, 70% 컷도 있고, 이제 앞서서 나왔던 수시 결과 자료하고 비교해봐도, 네, 이제 비교적 학생들의 성적대들은 이제 좀 상세하게 공개한 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균점 말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편집했던 자료들이 70% 컷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놓은 자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자료는 여기 정시에 살펴볼 자료는 70% 컷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려면 평균치에 맞춰서 지원하시는 게 좀 좋은데, 네, 작년에 이제 좀 비교 대상으로 제가 편집해놨던 자료가 70% 컷이었기 때문에 70% 컷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인문대학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78.7, 70% 컷이 그러니까 국수 탐 기준입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들어가는 건데 78.7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문학부, 인문학부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좀 분할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인문대학으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78.7%, 네, 백분위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2.9등급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나오겠죠. 수능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그래서 어쨌든 백분위 점수만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거고, 당시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인문, 어문 같은 경우에 평균점 자체가 대략 한 78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진 않았다.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 컷과 지금 최저점을 한번 비교해봐도요, 70% 컷에서 최저점까지가 그렇게 큰 편차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꼬리가 길게 늘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가 지금, 네, 82.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 70% 컷이 인문대학보다는 지금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79 정도 나왔었던 걸로 79보다 조금 높게 나왔었죠. 79.33 정도. 여기도 78이 아니라 한 79 정도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인문 어문도 한 79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사회과학대학 쪽 같은 경우 한 79.3 정도?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었는데, 요번에 이제 사회과학대학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미디어 휴먼 라이프 대학 같은 경우 이제 해당 전공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작년 거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겠네요. 이게 왜냐면 작년 거는 일단 좀 지우고 갈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모집 단위별로 좀 세분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일일이 비교하기가 조금, 제가 이제 평균치만 내면서 좀 비교하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2025학년도 거에 그냥 충실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과학대학에 어떤 이제 학부 모집 단위들이 있는지는 그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시하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 그 해당되는 전공 같은 경우가 뭐 행정이나 정치나 뭐 이런 경제나 국제통상이나 응용통계 같은 그런 전공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체로 우리 수시 전형에서도 뭐 정량평가의 지표로 삼았었던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문대학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대학의 점수가 조금 더 높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네, 70% 컷도 일단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점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휴먼 라이프 대학, 이제 여기도 이제 한 70% 컷이 지금 80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해당되는 학부들이 뭐 학부들을 대충 한번 써드려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봤었던 디지털 미디어 학부, 자, 그 다음에 그 청소년 지도 학부, 그 다음에 아동학부 같은 거 있었죠. 요런 모집 단위들. 그리고
뭐 미디어 휴먼 라이프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뭐 광역 모집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으로서 지금 요 해당 학과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학과들의 점수가 대략 한 80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설정이 그렇게 이제 결과치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83%로 네,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다른 대학교들 정시 라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83 정도면은 상당히 좀 높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탐구가 한 과목 들어가 있다는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대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2024학년도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당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70% 컷이 한 79.67 정도 나왔었거든요. 79.67 정도 나왔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전 연도보다 점수대가 조금 더 뛴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어쨌든 그 부분들 환산 점수에 대한 어떤 차이점으로 좀 결과치도 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좀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고 어쨌든 지금 환산 백분위 자체가 83 정도면 네 지금 낮게는 형성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같은 경우 지금 81.72였고요. 여기 지금 해당하는 학부들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이제 앞서서 봤었지만 인공지능 학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응용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 전공 등이 있었죠. 근데 요 해당 학과들 같은 경우는 앞서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자연계열 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캠퍼스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부 모집 단위들이다. 그래서 81.7 정도 지금 평균점 나왔고요. 최저점도 80.7이면은 뭐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자전 이제 모집 단위가 모집 인원이 141명이었는데 네, 결과는 82.3. 근데 여기 보시면 최저점이 좀 꼬리가 길게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데 평균점하고 최저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편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뭐 사실 사회과학대학도 약간 좀 편차가 있긴 했으나 지금 자율전공 인문 모집단위 자율전공이 지금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서 네, 대략 지금 보면 76.7까지 미디어 휴먼 라이프도 지금 이제 꼬리는 좀 길게 내려왔는데, 자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가 높았던 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이제 좀 꼬리가 길게,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쨌든 그냥 평균점 70%컷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비슷하게,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생명과학대학, 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부들이 많이 몰려있죠. 뭐, 화학 에너지 융합, 그 다음에 뭐, 융합 바이오, 그러니까 뭐, 식품 영양이나 시스템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뭐, 화학 나노화학이나 융합 에너지나 이런 학부들이 모여있는데, 자, 그 학부들이 지금 대략 평균점이 한 77.7, 100분위 평균, 그러니까 딱 3등급 정도 거의 걸쳐져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스템 공과대학이 79.3. 여기 스마트 대학, 시스템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전공이 있냐면 기계공학, 그 다음에 뭐 건설환경공학, 환경 시스템, 그 다음에 로봇공학, 뭐, 이런 이제 그 전공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 시스템 공과대학이 79.3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거를,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ICT 대학이 77.7 정도가 지금 70% 컷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학, 그 다음에 전기 전자공학,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통신공학, 뭐 산업경영공학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가 지금 83.7로 네,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뭐 아시겠지만 뭐 건축 학부 그다음에 뭐 전통 건축학 뭐 이런 이제 학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과들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건축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같은 경우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전 연도에서 한 70% 컷이 한 81.3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봐도 조금 더 점수가 좀 더 올랐는데 어쨌든 그런 약간 이제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좀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탐구 한 과목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80점대가 조금 넘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탐 선택 시 이제 가산점을 부여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조금 고려는
좀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해보면 백군이 평균 자체가 이제 조금 편차가 좀 큰데, 뭐 그 이유들이 아마 이제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편집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작년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024학년도 거를 그 입결을 네, 그 평균치를 냈었을 때 아마 제 기억에 그때 그 평균치가 지금 여기 이제 뭐 81.3이라든지 79.67이라든지 그게 그 대학 어디가 그 사이트에서 그 70%컷 평균 대학 어디가는 그 70%컷 평균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내용 정도하고 좀 비슷하게 해서 제가 아마 그 자료를 정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약간 좀 편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가 금방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화면 멈춤하고 작년 자료를 좀 봤었는데, 네, 그 차이가 있는 게 맞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명지대에서 지금 공개했던 자료는 70% 컷,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1등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딱 10명을 모집한다라고 하면 10명 중에서 7등에 성적이 얼만지를 공개하는 게 컷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공개한 내용은 70%컷 평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70%컷 평균은 1등부터 10명 중에서 1등부터 7등까지 성적의 평균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각 대학에서 공개하는 70% 컷과 그 다음에 대학 어디가에서 공개하는 70%컷 평균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처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지금 좀 왔었는데, 작년에 제가 정리했던 자료가 이제 그 컷 평균 자료였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컷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니까 좀 편차가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지금 써드렸던 내용들은 70% 컷이 아니라 70%컷 평균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냥 70%컷 자료에만 좀 충실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연 모집 단위, 자연 계열, 자유전공 모집 단위가 지금 79.7 정도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최저점이 지금 75.3. 그러니까 인문 모집 단위하고 비교해 보면 편차가 인문 모집 단위보다는 조금 작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70% 컷과 최저점 사이에는 조금 작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제가 이제 항상 동영상 이거 찍기 전에, 시작을 하기 전에 항상 그 얘기를 꼭 드렸었는데 오늘은 미처 이제 그 얘기를 못 드리고 왔네요. 그래서 70% 컷과 70%컷 평균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꼭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늦게 이제 말씀드린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각 대학들이 공개하는 건 보통 70% 컷을 공개하지 컷 평균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학 어디가에서 공개하는 자료는 70%컷 평균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리테라이드 블로그 자료에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기준에서 올렸던 거는 70%컷 평균을 기준점으로 해서 올렸었으니까, 그 자료하고 70% 컷하고는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정시 모집도 입결 관련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수선하게, 요번에 이제 좀 자료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앞서서 또 영상도 제가 끊어먹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할 때도 지금 약간 좀 우왕좌왕 했었는데, 요 부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단 요 자료에서는 70%컷 자료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명지대 입시 결과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대학교로 이제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이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